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받았는데 정상이라는데 왜 자꾸 몸이 이상한 것 같을까요?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시는 50대 이후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혈압도 괜찮고 혈당도 정상인데 자꾸 가슴이 답답해요. 검사는 다 정상인데 왜 자꾸 피곤하고 숨이 차죠? 그런데 계속 요즘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다. 가끔 가슴이 두근거린다. 밤에 잠이 깨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셨어요. 일반 심전도는 정상이었지만 저는 24시간 심전도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밤사이 부정맥이 여러 번 나타났고 심방세동 초기 소견이 보였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케이스였죠. 이런 분들의 표정을 보면 정말 답답해하세요. 본인은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민한 건가? 그냥 신경 쓰는 건가? 하면서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게 신호를 보내거든요.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약하거나 일반 검사로는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심장, 혈관, 뇌 기능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조용히 문제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런 질환들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AHA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약 40%가 발생 전 명확한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좀 피곤하다, 가슴이 약간 답답하다 정도였죠.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2022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뇌졸중 환자의 35%는 발병 전 12주 동안 어지럼증이나 한쪽 팔다리, 저림 같은 미세한 전조 증상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더 충격적인 건 당뇨 합병증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성 신증은 초기 5년간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환자들은 혈당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사이 신장 기능이 30%, 40%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5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심장 근육도 조금씩 약해집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 더 빠르게 진행되고요. 예를 들어 심전도 검사는 그 순간의 심장 상태만 보는 거예요. 만약 부정맥이 간헐적으로 온다면 검사 시점에 증상이 없으면 정상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심방세동은 하루에 몇 번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 10초짜리 심전도로는 절대 잡을 수 없죠. 또 혈당 검사는 그 순간의 혈당 수치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내려가는 혈당 스파이크는 일반 검사로는 알 수 없어요. 이게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당뇨 합병증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24시간 심전도, 지속 혈당 측정기, 운동 부하 검사, 정밀 혈관 초음파 같은 추가 검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세한 호흡 변화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5년간 5만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평소보다 숨이 약간 차거나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힘들다면 심부전 초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장이 펌프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폐에 물이 조금씩 차는 거죠. 특히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심장 기능은 이미 정상의 60에서 70%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간헐적 어지럼증입니다. 대한뇌졸중학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어지럽거나 한쪽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반복되면 일과성 뇌 허열 발작 TIA일 수 있습니다. 이건 뇌졸중의 강력한 전조 증상이에요. TIA를 경험한 사람 중 치료받지 않은 경우 3개월 내 뇌졸중 발생률이 15%에 달합니다. TIA 증상은 보통 10분 내에 사라져서 잠깐 어지럽더니 괜찮아졌네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세 번째, 설명 안 되는 피로감입니다. 캐나다 맥길대 의대 연구팀은 만성 피로가 심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면 심장이 몸 전체에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피로는 단순히 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소변 색깔과 빈도 변화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심부전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소변 거품이 많아지거나 밤에 소변벌어 2회 이상 일어난다면 신장 기능을 체크해봐야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야간요가 2회 이상이면 신장 기능이 정상의 70%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손발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발끝부터 시작되는데 초기에는 양말 신은 것처럼 둔한 느낌 정도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감각을 완전히 잃어서 상처가 나도 모르고 결국 당뇨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 58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건강검진에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만약 이걸 놓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방세동이 있으면 심장 안에 피가 고여서 혈전이 생깁니다. 그 혈전이 뇌로 가면 뇌졸중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20%가 심방세동 때문에 발생합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항응고제 치료를 시작했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또 다른 사례는 63세 남성분입니다. 당뇨가 있으셨는데 혈당 관리는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자꾸 피곤하고 발이 좀 저린 것 같다고 하셨죠? 혈액검사상 신장 수치는 정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정밀 신장 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정상의 55% 수준이었어요. 이미 만성 신부전 3단계였습니다. 일반 검사로 보는 크레아티닌 수치는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져야 비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는 정상 범위에 있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 일기를 쓰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매일 기록하세요. 오늘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언제 발생했는지, 얼마나 지속됐는지, 뭘 하다가 생겼는지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오전 10시 계단 3층 오르다가 숨참 5분 정도 지속, 이런 식으로요. 병원 갈 때 이 기록을 보여주면 의사가 훨씬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 검진에 정밀 검사를 추가하세요. 50대 이후라면 2년에 한 번은 다음 검사를 권장합니다. 심장 초음파로 심장 구조와 기능을 확인하고 경동맥 초음파로 뇌로 가는 혈관 상태를 확인하세요. 24시간 심전도로 간헐적 부정맥을 확인하고 운동부하 검사로 활동 시 심장 기능을 체크하세요. 비용이 부담된다면 1개에서 2개씩 번갈아 가며 받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혈압과 맥박을 집에서 매일 재세요. 가정용 혈압계로 아침 기상 직후와 저녁 잠들기 전 하루 2번 측정하세요. 병원에서만 재면 긴장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상 맥박은 1분에 60에서 100회입니다. 50회 이하거나 100회 이상이면 병원에 가세요. 맥박이 불규칙하게 뛴다면 부정맥일 가능성이 있으니 꼭 확인받으세요. 네 번째, 운동 중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걷기나 가벼운 운동 중에 가슴 통증, 식은땀, 극심한 피로, 팔이나 톡으로 퍼지는 통증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협심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방치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가족력을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주세요.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60세 이전의 심장병, 뇌졸중, 당뇨를 앓으신 분이 있다면 본인의 발병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이런 정보는 의사가 검사 계획을 세울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는 천천히 소량씩 자주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특히 저녁과 식은 밤사이 혈압을 높이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하루 5에서 6회 소량 식사가 이상적입니다. 한 끼 식사량은 평소의 70% 정도로 줄이고 건강한 간식으로 보충하세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둘째, 물은 하루 1.5에서 2리터 마시되 한꺼번에 마시지 마세요. 혈액 점도가 높아지면 혈전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운동 전후, 식사 30분 전에 한 컵씩 나눠서 드세요. 반,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셋째,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생체 리듬이 깨지면 혈압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받으세요.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이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세요. 수면 무호흡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3배 높입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완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명상, 깊은 호흡,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478 호흡법을 알려드릴게요.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내쉬세요. 이걸 5회 반복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다섯째, 약은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요즘 컨디션이 좋아서라며 끊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약 때문에 수치가 좋아진 거지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나빠지고 오히려 반동으로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게 겁을 주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조기 발견만 하면 대부분의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조기 검진과 예방 관리가 일반화됐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50대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40% 낮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은 분들은 10년 생존율이 90% 이상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합니다. 의사는 검사하고 진단하는 사람이지만 매일 자신의 몸 상태를 느끼는 건 본인이거든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기록하고 정확히 의사에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은 운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검사 정상이어도 몸의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5가지 신호: 미세한 호흡 변화, 간헐적 어지럼증, 설명 안 되는 피로, 소변 변화, 손발 저림. 증상일기 쓰고 정밀 검사 추가하세요. 가정에서 혈압맥박 측정 습관화하세요. 생활 수칙, 소량 다회 식사, 충분한 수분, 규칙적 수면, 스트레스 관리. 약 임의로 끊지 말고 가족력 의사에게 알리세요. 특히 주변에 병원 가기 귀찮다, 검사 정상이라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0대 이후 꼭 챙겨야 할 영양제와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계속 유익한 정보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